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철강업종과 건설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엔 우진 INS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주로 건물에 배관과 환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 꾸준한 수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안 나도 정말 너무 안 나는 회사입니다. 자, 주가를 움직이는 건 수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형성이 되는데요. 자, 그중 제가 핵심 요소를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대기업에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쉴 새 없이 발로 뛰면서 많은 기업들의 분석 영상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오늘 본격적으로 분석해볼 이제 우진 INS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회사에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개요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우진 INS는 1975년에 우진 설비 주식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건물에 이렇게 배관이나 환기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데, 자, 최근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에 사용되는 코팅 덕트 설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건물에 환기 시스템이야 당연한 거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에선 코팅 덕트라는 게 사용이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에선 강한 상성을 가진 그런 가스나 가연성 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거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 덕트를 쓰면은 내식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식성이 좋은 스테인리스 코팅 덕트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런 유독 물질들을 배출을 하게 되는데, 자, 우진 INS는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설사 재무 건전성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무차입 경영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채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유동 비율도 굉장히 높은데, 자, 유보율이 무려 2500%. 자, 무상증자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기업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무증 가능성 딱 하나만 보고 투자 포인트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실적 동향 같이 체크해 봐야겠죠? 자, 우선 보게 되면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자, 원가율이 쉽게 잡히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이 경우엔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거나, 두 번째는 경쟁 업체들로 인해 수주 가격이 매우 낮게 책정이 되었거나, 자, 세 번째의 경우 둘 다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자, 하이테크 관련 매출이 일반 설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게 잡혀 있는데, 자, 제 생각엔 일단 이게 문제점으로 좀 보입니다.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에 시공까지 하는 경우 정말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을 좀 키워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미 다양한 업체들이 대부분의 파일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뭐 배관이나 덕트에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 전망도 사실 그리 밝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자, 물론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을 해서 일감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 하이테크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굳이 이 종목을 고를 필요는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일반 설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경쟁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공사 단가를 당연히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런 와중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인건비가 상승을 하니 당연히 영업이익에 이런 식으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수주잔고는 이제 확인해 보면 1,800억 정도인데, 자,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재무 건전성은 좋을지언정 실적 성장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관련 이슈들을 좀 찾아보려고 서칭을 좀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안 나옵니다. 자, 굳이 꼽자면 이런 뉴스들인데, 뭐 대규모 수주 계약, 연달아 체결, 이런 게 나오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수주 금액을 보면 절대 대규모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지금 원가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197억짜리 이렇게 짜잘한 공사 수주했다고 뉴스 나오는 거, 자,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진 INS의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나 네옴시티 같은 걸로 엮이기엔 사업 영역이 딱히 상관이 없어 보이고, 자, 일반 설비 수주 많이 받아봤자 돈이 안 되고, 자, 결국 하이테크 설비 부분의 매출 증가가 지금처럼 실적 수렁에 빠진 우진 INS를 캐리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부분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업체가 캐파를 좀 공격적으로 늘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경우 내년 캐파 증설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자,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지언정 캐파 증설을 안 하면 우진 INS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하지만 그렇지만 자, 반도체 업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디스플레이 부분도 살살 올라와주는 지금 부분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기초 체력이 튼튼한 우진 INS가 지금 이런 암흑기를 좀 잘 버텨내기만 한다면 다음 사이클에 분명히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아시더라도 우진 INS를 투자함에 있어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숙지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편을 통해서 현재 주가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분석을 찍어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